은호는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기 감정을 접어버렸겠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은호는 지역에게 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서기로 합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에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읽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오거든요. 지금 은호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 상태입니다. 은호는 지역에게 말합니다. 나 숨지 않을게요. 근데 당신도 약속해요. 이번엔 혼자 무너지지 말아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이 있어요. 은호가 이렇게 정면으로 서는 걸 지역은 처음 봅니다. 지역은 늘 은호를 상처받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은호는 지금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죠. 은호는 그 자리에서 작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격을 큰 소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은호의 반격은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상철 아저씨랑 박진석 대표 예전부터 뭔가 있었죠?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어요. 성재는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그리고 영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역이 묻습니다. 영나가 왜? 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고성이가 영나를 잡았어요. 영나가 지금 우리 주변을 훑고 있어요. 이 말은 경고예요. 이제부터 이 판은 가족이 아니라 감시로 흘러갈 거라는. 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역 씨, 이건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누구 인생을 조종했는지의 문제예요. 성재는 밤을 새웁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샤워를 해도 머릿속이 식지 않아요. 사람은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너지거나 공격하거나. 성재는 공격을 선택합니다. 성재는 조용히 사람을 만납니다.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기록. 당시 통화네요. 그 메모의 출처. 상철의 동선. 성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재가 모으는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성재는 은호에게 집착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다정함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은호를 둘러싼 사람들을 흔들죠. 은호의 동료, 은호의 가족, 은호의 과거. 은호가 숨기고 싶은 걸 들춰서 은호가 먼저 흔들리게 만드는 것. 성재는 속으로 말합니다. 너만 흔들리면 지역에게 가지 못해. 너만 흔들리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들기 위해 성재는 결국 금기선을 넘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며 말합니다. 나 딱 하나만. 지은호 약점이 뭐야? 성재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성재는 이미 예전의 성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유로 사람을 망가뜨릴 준비가 된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형태의 사랑이죠. 상철은 봉투를 공개하면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하는 순간 지역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박진석이 가진 건 돈과 권력뿐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공개로 맞받아치는 기술입니다. 상철은 지금 그걸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지역의 심장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상철은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침묵했나? 아니면 내가 비겁해서 침묵했나? 상철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마침내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전화가 옵니다. 박진석입니다. 박진석은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상철아, 너 오늘 열었지. 근데 너 끝까지 못 갈 거야. 상철이 숨을 들이쉬는 순간 박진석이 결정타를 던집니다. 지역이 심장 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연민으로 움직이지 않아. 세상은 스캔들로 움직여. 상철은 손이 떨립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상철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지역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드로 본다는 걸요. 상철은 낮게 말합니다. 내가 지역이를 건드리면 난 내 인생을 끝낼 거야. 이때 상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공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을 보호할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상철은 결심하죠. 이번엔 둘 다 잡는다. 진실도 아들도. 그리고 이 결심이 다음 회차의 폭발을 예고합니다. 지역은 병실에서 메모를 다시 펼칩니다. 날짜와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흔적. 얼핏 보면 서명 같기도 하고 급하게 눌러 쓴 잉크 자국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은 이상하게 그 흔적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역은 기억을 더듬어요. 어릴 때 집에서 본 필체, 누군가가 메모 남길 때의 습관, 글자 끝을 꺾는 방식, 아주 작은 디테일인데 그 디테일이 사람을 특정해버립니다. 지역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거 아버지 글씨가 아니야. 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판이 바뀌어요. 상철이 들고 있던 진실이 상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역은 메모의 문장보다 글씨를 더 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글씨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쓸 이유가 없어. 아니 썼다면 이유는 하나야. 그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뜻. 은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봉투는 과거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목격자를 불러내는 장치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봉투를 움직였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터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은 메모 뒷면을 비춰봅니다. 잉크가 살짝 스며든 자국. 누군가가 같은 종이에 다른 글을 썼고 그 압력이 남아 있어요. 지역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펜을 가져오고 종이 위에 종이를 덮어 살살 문지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단어 하나가 떠오르죠. 약속? 지역의 눈이 굳습니다. 그 약속은 누가 했고 누가 어겼을까? 지역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 봉투는 진실이 아니라 배신의 지도입니다. 고성이는 상황이 흐르기 전에 먼저 판을 덮으려 합니다. 상철이 봉투를 열었고 지역이 봉투를 받고 성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건 곧 공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공개를 막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고성이는 공개를 자기 편으로 돌려놓습니다. 고성이가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단순합니다. 진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뿌리는 것.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지시합니다. 비슷한 종이, 비슷한 잉크, 비슷한 날짜. 하지만 결론이 완전히 다른 문장.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증거는 상철이 협박하려고 꾸민 조작처럼 보이게 설계돼요. 세상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음모를 더 빨리 믿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론의 방향을 미리 잡는 거예요. 상철이 왜 이제 와서? 지역이 아픈 틈을 타서? 은호가 끼어들어서? 소문은 질문으로 시작해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질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들죠. 고성이는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표적을 정합니다. 표적은 박진석이 아니에요. 표적은 은호입니다. 왜냐면 은호는 지금 지역 옆에 서기로 했고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면 상철이 흔들리고 상철이 흔들리면 봉투가 무력해집니다. 고성이는 낮게 웃으며 말하죠. 지은호가 먼저 무너지게 만들면 돼. 사람들은 진실보다 사람의 흠을 더 빨리 믿으니까.
영란은 고성이의 말대로 움직였지만 영란은 고성이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란은 겁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은 통제받을 때는 순종하지만 어느 순간 통제가 풀리면 감정이 폭주해요. 그 폭주는 대부분 그냥 한 번만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란은 은호를 다시 마주칩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고 영라가 일부러 만든 동선이에요. 영란은 은호를 붙잡고 말합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줘. 그 봉투 지역 오빠가 봤어? 은호는 대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란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고 맙니다. 메시지창이 떠 있고 상대방은 고성이로 저장돼 있어요. 은호의 시선이 그 이름을 스치죠. 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누구랑 연락해? 영란은 얼어붙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 입이 굳어요. 그 찰나에 영라의 폰이 진동합니다. 지금 사진 보내. 그 한 줄이 화면에 떠요. 은호의 표정이 변합니다. 영란은 그제야 공포가 올라오고 공포는 사람을 더 멍청하게 만들죠. 영란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니야. 언니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은호의 손목을 잡아 끌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냐고요? 성재가 봅니다. 성재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은호가 뭔가에 휘말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역이 있다. 성재는 영라의 폰 화면을 단번에 포착하고 고성이라는 이름을 읽어버려요. 성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재료를 얻은 얼굴이에요. 좋아. 이제 연결됐다. 영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은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고 성재는 증거 전쟁에 확실한 실마리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알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던지죠. 사고는 더 크게 나야 끝나. 지역은 은호를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나 결정했어. 이제부터는 숨지 않기로. 은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공개 선언은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공개 선언은 전선에 서는 행위예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아군으로 고정시키고 무엇보다 뒤로 물러날 길을 끊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릅니다. 심장이 아픈데도 말은 또렷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누가 사람을 버렸는지, 누가 사람을 이용했는지야. 은호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역은 잠깐 침묵한 뒤 대답합니다. 봉투의 진짜 작성자를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지금 이걸 다시 꺼냈는지 확인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둘은 같은 편이 됩니다. 사랑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이요. 그런데 공개 선언이 끝나자마자 지역의 몸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올라오고 지역은 손으로 가슴을 눌러요. 은호가 다가가려 하자 지역이 손을 들어막습니다. 괜찮아. 은호가 말합니다. 괜찮지 않잖아요. 지역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이 대사가 나오면 시청자는 확실히 멈춥니다. 이제 둘이 다시 시작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카메라는 다른 곳으로 전환되죠. 성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성이 은호 지역 연결 확인. 다음 단계 진행. 그리고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호를 무너뜨리면 지역도 무너져. 지역이 무너지면 상철은 다시 침묵해. 지역이 봉투를 다시 들고 메모를 바라봅니다. 이 약속 나랑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랑 한 거야? 봉투의 진짜 무서움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상철은 메모의 필체를 보고
지역의 말까지 듣고 나서 확신합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그 순간 상철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고, 그날의 약속을 들었고, 그리고 그 뒤로 조용히 사라진 사람.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 사람. 상철은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순간 과거가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피할 수 없습니다. 봉투가 이미 돌아왔고 지역의 심장이 흔들리고 성재가 증거 전쟁을 시작했고 고성이가 가짜 증거를 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상철은 결국 전화를 겁니다. 나야. 상대가 잠깐 침묵한 뒤 낮게 묻습니다. 이제야? 상철은 대답합니다. 봉투가 나왔다. 그 말 한 줄에 상대의 숨이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는 짧게 말하죠. 그럼 다시 시작이네. 다음 장면. 어둑한 주차장. 후드 모자를 쓴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얼굴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 손에 들린 게 보입니다. 똑같은 종이 재질, 똑같은 봉투, 그리고 두 번째 메모. 시청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봉투가 하나가 아니었어? 누가 이걸 복수처럼 들고 나타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컷에서 그 사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진석, 이번엔 못 피해. 성재는 더 이상 조용히 캐지 않습니다. 조용히 캐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면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성재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기처럼 씁니다. 성재는 일부러 은호가 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있는 곳, 누가 봐도 공식적인 공간. 성재는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아요. 그 눈빛이 은호를 죄인처럼 세웁니다. 성재가 말합니다. 지은호, 너 요즘 지혁이랑 자주 만나지? 병원도 갔다며. 은호는 숨을 고릅니다. 걱정돼서 갔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봉투도 봤어?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너는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신문입니다. 주변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은호를 봅니다. 은호가 한 번만 흔들려도 소문은 그 흔들림을 진실로 바꿀 거예요. 은호는 단호하게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재가 더 잔인한 말을 꺼냅니다. 난 내가 무서워.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죠. 하지만 성재는 일부러 합니다. 은호가 반박하면 흥분한 사람이 되고 침묵하면 인정한 사람이 되니까요. 은호는 결국 말합니다. 박성재 씨,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사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성재가 웃습니다. 진짜 문제? 너 진짜 문제를 아는데도 나한테는 말 안 했잖아. 그리고 성재는 마지막 한 방을 던집니다. 너희 둘 숨지 말자고 했지? 좋아. 그럼 나도 숨지 않을게. 나도 공개로 갈게. 여기서 시청자는 확실히 느낍니다. 성재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승부를 하려 한다는 걸요. 상철은 결국 결심합니다. 박진석을 상대로 조용한 합의는 없다. 고성이가 가짜 증거를 뿌리기 시작한 이상 더 늦으면 상철이 조작범이 되고 지혁은 스캔들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만 보겠죠. 상철은 자료를 모읍니다. 메모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날짜를 뒷받침할 기록, 동선, 관계, 누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까지. 상철은 드디어 아버지가 아니라 증인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상철에게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지혁의 몸입니다. 지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마음이 아니라 신체가 한계에 가깝거든요. 상철은 지역의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말해야 해요. 말하면 지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철은 문 손잡이를 잡고도 망설입니다. 그때 은호가 상철을 봅니다. 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저씨, 이번엔 지혁 씨가 진실을 알아야 살아요. 상철이 은호를 봅니다. 은호가 덧붙입니다. 숨기는 게 보호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상철의 마지막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번엔 고백하자. 내가 비겁했던 시간까지도. 그리고 상철은 결심합니다. 기자회견이든 공식 폭로든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로 끝내겠다고. 모든 게 급해집니다. 성재는 공개로 몰아붙이고 고성희는 가짜 증거를 뿌리고 박진석은 상처를 흔들고 목격자는 두 번째 봉투를 들고 나타나고 상철은 폭로를 준비합니다. 이 판의 중심은 지역인데 지역은 지금 중심에 서 있을 몸이 아닙니다. 지역은 은호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려다 갑자기 멈춥니다. 손이 가슴으로 올라가고 숨이 끊기는 듯하고 눈빛이 풀립니다. 은호가 이름을 부릅니다. 지혁 씨? 지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무릎이 꺾입니다. 은호는 몸으로 지혁을 받쳐요. 그 순간 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지지만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차분해지기도 하거든요. 의사가 뛰어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위험해요. 지금 상태로는 충격이 계속 쌓이면 큰일 납니다. 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혁은 흐릿한 눈으로 은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미안. 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은호의 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박성재. 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원한다면 공개로 오세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숨긴 그날입니다. 그리고 은호는 상철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폭로하세요.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마지막 컷. 고성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드디어 판이 열렸네. 박진석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상철이 그럴 줄 알았지.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화면은 어둑한 주차장으로 전환. 목격자가 두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둡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날 지혁이는 몰랐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 애만 빼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낯익습니다. 너무 낯익어서 오히려 믿기 싫은 목소리.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먼저 이건 아니야를 말하죠.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숨소리, 말끝, 문장 사이의 습관, 감정이 묻어나는 박자 그 모든 게 그 사람을 증명해요. 그날 지혁이는 몰랐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 애만 빼고. 그 목소리는 박진석입니다. 그 순간 화면은 교차 편집으로 확 바뀝니다. 상철이 녹음기 내용을 듣고 굳어버리는 얼굴. 은호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드는 장면. 성재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빛이 텅 비어버리는 컷. 그리고 고성희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려다 멈추는 표정. 박진석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이상철이 입만 다물면 된다. 그 애는 원래 버티는 애야. 버티게 만들면 돼. 이 한 줄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지역의 강함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만들어진 생존법이었다는 것. 상철의 침묵이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였다는 것.
그리고 성재가 평생 믿어온 아버지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상철은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말합니다. 너 이런 말을 해놓고도 사람 앞에서 웃었니? 그 질문은 박진석에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상철 자신에게 향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막지 못했지? 그런데 더 큰 반전은 여기서입니다. 녹음기에서 다음 문장이 흘러나오거든요. 고성이는 믿어도 돼. 그 여자 내 편이야. 고성희의 눈빛이 딱 굳습니다. 이 음성은 고성희에게도 칼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세상은 묻겠죠. 고성희는 공범인가? 아니면 박진석의 이용 대상인가? 고성희는 그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조종자여야 하니까요.